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이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대학이 사이버 대학도 아닌데 사이버 대학 됐으니까 그러면 사이비 대학은 등록금이 싸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등록금 깎아주세요 라는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문을 보니까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총리 검토 지시에 부처 간 이견 이런 기사도 나오고, 혈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등록금 반환 이러면서 그걸 직접 혈서를 쳐가지고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대학금 등록금 반환을 국민 세금으로 해주세요 라고 대학에서 요청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라는 그런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저도 대학에 있었던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기 등록금을 반환해야 될 정도로 대학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이런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야, 네가 낸 등록금만큼 이 강의에서 네가 얻어간다고 생각하니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휴강 한다면 와 좋아요 그러거든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이렇대요.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진 원격 수업, 부실한 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세금이 아닌 대학이 직접 등록금을 돌려달라, 대학 측은 학생들과 소통하라 이러면서 대학생들의 외침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와요. 등록금 반환 이러고 혈서까지 썼대요. 얼마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얻을 거는 강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참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럼 정부는 대학은 등록금은 대학이 해결할 문제고 학생에게 현금 직접 지원은 못해.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 대학의 자구 노력 이전에 세금 포주기 NO!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했다고 학교 측 비용 절감된 부분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 등록금 쌓아둔 것 아니다. 등록금은 그래 안 쌓아두죠. 은행에 예금해두죠. 유학생 급감독 대학 재정 위축된다. 그래서 우리 책임 아니다. 이런 각각의 입장들을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은 사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만 듣는 게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대학생이다 라는 그 이름을 내세우는 것 뿌듯함으로도 등록금이 들어가고,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해서 등록금을 깎아달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그 대학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값어치만큼 뭔가를 해줬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고 있다, 못하는 수준의 대학이다. 그러면 그런 대학이 저 지잡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학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면 저도 그럴 만도 한데, 이런 목소리를 그것도 인서울대학, 스카이, 중경외시 이런 수준에 들어가는 족보 있는 대학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족보 있는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학생들도 전혀 말은 우리 집에 족보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족보가 거의 돈 주고 산 족보지 진짜 족보라고 할 수 없는 대학이다라는 걸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저는 정부는 사실 그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내가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이 10,000원짜리 점심을 먹었는데 그게 10,000원 치고는 너무 비싸. 아이고 10,000원 아니야 7,000원 3,000원 돌려달라 이렇게 데모한다고 해서 이 식당 주인이 손님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7,000원 밖에 안 내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해결해 줘요? 안 그러죠. 그리고 손님들도 에이씨 두 분 다시 내가 이 집에 오나 봐라 이렇게 하지.
근데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등록금 내고 그냥 대학 졸업장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대체 등록금 깎아달라고 하는 그 대학생은 대학을 어떻게 받길래 그랬을까? 이런 질문은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심리는 뭔가요?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 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실 수업에 대한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 안전, 인권 보장을 촉구했으면 그거는 대학교에서 촉구를 해야지 왜 정부에서 나서세요? 정부가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 하는 정부 기관인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대학이에요. 대학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을 하겠다면, 아, 그러냐? 그러면 니 이 학교 안 다니면 된다. 등록금 반환해 줄 테니까 학교 그냥 그만 다니면 되지 않니? 다닌 만큼 그러면 주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손님이 이 집 음식 값 7,000원 밖에 안 되니까 나 안 오겠다. 그러면 다음에 안 오시면 됩니다. 드신 거에 대해서 환불은 그러면 7,000원에서 3,000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학이 적어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나 대학이 장사를 하던 또는 진짜 학생들에게 뭔가 아니면 대학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가진 그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비대면 수업다고 학교 측 비용 절감된 부분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지금 대학이 그래도 이름을 내세울 만한 식당 주인보다 더 못한 짓을 지금 명색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천재지변이라서 뭐 비용을 천재지변 거의 보험 대학이 보험 외판 뭐 영업사원 수준의 지금 심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등록금 쌓아둔 거 아니다. 누가 학생들이 등록금 쌓아뒀대요? 등록금 예금돼 있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러니까 대학 재정 위축된다. 지금 이거는 대학이 전혀 이 대학으로서 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원보다 못해요. 학원은 내가 이 학원 이 충분한 다닐 만한 가치를 못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환불 조치해드리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자기가 하는 서비스나 교육 활동에 대한 가치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무슨 대학이 뭐예요?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이 문제 제기해서 이 주장을 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거를 논의하고 싶으면 혈서라도 쓰고 와라 라는 답변을 했대. 그거는 학교가 그냥 거의 혈서라도 쓰고 그래서 낮아봐야지만 학생들의 말을 듣는 떼거지를 해야지만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 그런 기관은 혈서 쓰고 하는 거는 조폭 집단에서 조폭들이 거리에서 뭐 무슨 용사해 뭐 무슨 전후에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지금 학교가 조직폭력배 집단이고 학생들은 거기에 지금 이 앞잡이 되는, 그러면서 지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강탈되는 그런 조직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학교 측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해요? 아, 저만 몰랐나요? 저기 연세대는 왜 나와요? 그러면 대학은 실제로는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를 갈취해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 교수나 또는 거기 총장 이하 뭐 이사장 이 모든 사람들은 조직폭력배 폭력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이 깡패 조직폭력단이 마피아가 기업으로서 또는 예술단체로서 전환을 해가지고 문화활동을 하면서 우리도 문화합니다. 우리도 교육합니다. 이러면서 이
돈을 갈취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표면적으로 하는 그런 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생생한 증거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19 사태에 진짜 대학으로부터 받을 만한 교육 서비스, 교육 경험을 받지 못했다라는 학생들이 있고 등록금을 환불해달라고 했다는 학생들은 정부가 그거를 정부 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은 그러면 너가 자퇴를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자퇴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자로서 이 조금이라도 그 심리나 그 태도가 있다면 교육은 대학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학생들도 진짜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그런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식당보다 못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 요청을 하고 대학과 학생 사이에 고객과 또 그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관이 해야지 거기에 왜 정부가 나서요? 그리고 총리는 얼마나 하실 일이 없으면 그거를 나서가지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그것도 세금으로. 이 총리는 지금 뭔 일을 하시는 총리신가요? 라는 질문까지 던져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한국인의 심리 코드 강독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 책의 내용을 저와 함께 강독을 하는 한여름 강독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인의 마음을 탐색한 책입니다. 마음이 뭔가요? 내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죠, 그죠? 이럴 때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있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나 주제, 문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콕 찍을 수 있을 때 한국인의 심리 코드는 바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체가 교육에 대한 저희 마음은 뭔가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마음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지금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유튜브 황심소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는 이 강독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